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는 곳은 김포 고천, 광명 시흥, 성남 서울공항, 하남 감북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발표된 것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이렇게 네 군데가 상기 신도시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신도시 개발. 누구나 다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대박을 꿈꾸죠. 그런데 이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 대박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 중에서도 대박인 신도시가 있고 또 대박이 아닌 신도시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판교 신도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 충청남도에 있는 내포 신도시, 그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라면 좀 약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지역인 대박 신도시가 있고 오르지 않는 그런 신도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르는 대박 지역과 오르지 않는 그런 지역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같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 분양은 발표 이후 한 3, 4년 정도 소요되고요.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요 신도시,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고, 좀 보통 사람들 입장이라면 요 지역에, 요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도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제일 먼저 띄는 것은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 가격들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신도시라는 것은 도시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크게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도심 재개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전답 이냐를 밀어 뿌리는 거죠. 그리고 벌판을 만드는 거죠. 벌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든가 아니면 관공서를 짓든가 근린생활시설들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심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오래된 도시를 재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도심 재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허허벌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허허벌판입니다. 이 허허벌판에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가 생길까요? 일단은 기반 시설이 들어서겠죠. 도로가 생기고, 기죠? 그러니까 이게 허허벌판인데 도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들이 쭉쭉 들어서고, 상가들이 들어선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오고, 의료기관 같은 거 들어오고, 관공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도시 형태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로 도시 개발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 신도시 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도시 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를 밀어버리고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을 말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198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시골 인구들이 막 올라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구 너무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목동하고 중계동하고 상계동 등 이렇게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1989년도 일기 신도시라 해가지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또 그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를 또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신도시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표로 보시면 참 많이도 지었죠. 주로 2기 신도시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남, 판교, 위례, 화성, 동탄, 광교, 김포, 한강 이런 식으로 참 있습니다. 이제 이 토지들이 오히려 택지들이 남아도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공급이 강행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해제하고 취소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서산이나 오산, 또 뭐 천안, 또 당진, 또 원주, 또 충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택지개발지구가 이제 해제나 취소가 돼버렸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그냥 뭐 택지개발지구로 한다고 했다가 정부 입장도 돈이 안 되면 그냥 없었던 걸 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이 대한민국 최고의 땅 장사는 역시 정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이제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택지를 공급하면 미분양이 나타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정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잠정 폐지 및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공공택지도 많아서 집값이 안정화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안 했던 이제 또 도심 재개발 사업에 이제 또 치중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잠정 보류가 된다. 즉 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014년부터 2015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또 온라인 쪽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의 뭐 단언하다시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급이 줄어들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정부는 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다시 되엎어버렸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는 대규모로 택지 개발 안 하겠다 했잖아요. 이제 신도시 안 짓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이 엎어진 거죠. 이제 정부 입장은 내 코가 석자라고 이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도시라는 것은 이 대도시의 근교에 가까운 곳에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새 주택지를 말하는 거죠. 신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 과밀하다는 거죠. 인구가 많다 보면 교통이 체증되고 주택이 부족해서 문제들이 발생되겠죠. 이처럼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난을 해소하는 게 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을 증가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게 요 목표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3기 신도시가 발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1일 날 이제 35,000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했고, 오늘 네 군데의 신도시 또 기타 등등해서 15만 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11만 호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합계 30만 호를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제 그 목표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네 군데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요 네 군데가 어디냐 하니까, 남양주, 왕숙, 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또 가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규모 택지로 해가지고는 37곳에 33,000호를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 택지 총괄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상기 신도시로 해서 남양주 왕숙 쪽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파란색 선이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여기 GTX 이제 B 노선이 지나간다라는 거고요. 이 남양주 밑에 보면 이제 하남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보시면 이제 과천이 있겠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인천 계양 이렇게 해서 이 네 군데를 이제 신도시 택지를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발 방향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여야 된다. 우리가 이 일자리가 없이 그냥 신도시를 만들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베드타운밖에 안 됐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유치원을 신도시 내 유치원 100% 국공립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게 개교를 한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본다면 남양주 왕숙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남양주시 진접, 진검읍, 양정동 일원이고요. 면적은 1134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아파트 호수는 6만 6천 호를 짓겠다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와 남양주 도시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있죠. 그래서 여기 하살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제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GTX-B 노선이죠. 역신수를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역 10분에 소요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뭐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하겠죠. 다만 요건 이제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계약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발 구상으로 해가지고 왕숙 1, 즉 위에 부분이죠. 위에 부분은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왕숙 2, 밑에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거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죠. GTX B역 중심으로 해서 자적 용지 약 140만 제곱미터를 이거 만들어서 뭐를 만들겠다?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 지원 허브 센터,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남양주시 자체 계획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각 도시별해서 자체적인 계획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한 계획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남 교산이죠.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충궁동, 상하 사창동 등 일대에서 649만 제곱미터에서 3만 2천 호 규모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집니다. 하남 교산에서 중요한 겁니다. 교통대책 안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게 또 별표가 되어 있네요.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은 이렇게 3호선이 연장될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겠다는 거죠. 또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인하여 수서역까지 20분 거리, 잠시역까지 30분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구상으로 보면 자적 용지 약 92만 제곱미터를 배치를 해가지고 기업 지원 허브, 또 청년 창업 주택 등을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또 그 밑에 보시면 하남시 자체 개혁이 또 역시나 굉장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자체 계획들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인천 계양입니다. 위치는 인천 계양구 규련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죠. 그래서 면적이 335만 제곱미터, 즉 101만 표 정도 돼서 아파트 호수는 17,000호를 짓겠다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교통대책안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GTX나 또 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SBRT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연계도로를 뭐 신설하겠다. 뭐 도로를 뭐 확장하겠다.
요런 얘기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개발 구상으로 봐도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 용지로 이제 조성하겠다라고,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도 또 인천시에서 자체 계획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서울 쪽으로 연결하는 뭔가 철도나 지하철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번째로 보면 가천이 되겠죠. 가천시 가천동하고 주암동, 막계동 일대고 면적은 155만 제곱미터로 약 47만 평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가천시,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교통대책 안으로 본다면 GTX-C 조속 추진이란 거죠. 그러니까 GTX-C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나왔고, 또 가천대로 현옥로에서 연결도로 신설을 한다는 거고, 또 뭐 가천하고 송파 간의 민자도로 노선 확장한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개발 구상을 보면 가용 면적의 47%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인데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근거 자료, 투자의 지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남양주 왕숙으로 보면 입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교통은 중간, 그리고 자족 기능도 중간이죠.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GTX-B 노선이 이게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 계획이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 그리고 교통은 중, 그리고 자족 기능은 중 되죠. 그 이슈가 되는 건 3호선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천 계양은 입지는 중, 교통은 중, 그리고 자족 기능도 중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또 뭐 특별한 뭐 전철이나 3호선 연장이나 이런 이슈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과천으로 본다면 입지도 상, 교통도 상, 자족 기능도 상으로 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철 4호선이 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강남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 4호선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 과천만한 위치가 또 어딨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파트 또 호수도 이제 7천 세대지 않습니까? 아파트 호수가 이렇게 뭐 몇만 세대다라고 하면 입주할 시점 되면 또 물량이 또 많이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수가 7천 세대니까 이 7천 세대의 물량에 대한 부담이 몇만 세대에 비교를 해보면 좀 이렇게 좀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천이 상상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순위를 굳이 정하다란다면 1번 순위로 보면 가천이 되겠죠. 뭐 입지나 교통이나 자족 기능으로 보면 가천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하남 교산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 굳이 뭐 세 번째, 네 번째를 뭐 구분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순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냐라고 하면, 첫째는 교통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지하철이나 전철이 안 다닌다 하더라도 GTX 계획이 있는지, 또 지하철 연장 계획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입지입니다. 주요 도심과의 인접성이 있냐 없냐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서울 인근이니까 강남 접근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A급 신도시가 되고 B급 신도시, C급 신도시로 나눠지겠죠. 또한 이제 주변 여건 같은 거, 또 뭐 자연공원이나 또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족 기능, 즉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는 뭐 정부 창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있냐 없냐, 또 관공서가 어떻게 되냐, 뭐 관공서 중에서도 이제 법원이나 또 뭐 시청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중요하겠죠. 또 이제 벤처단지나 산업단지 등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되는 신도시냐 안 되는 신도시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맨 마지막 보면 이제 사업성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란 거는 또 정부가 주체로 되냐 아니면 민간이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또 사업 규모가 큰 거랑 작은 거랑 또 차이가 나겠고, 또 사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천천히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또한 이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1군 건설회사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1군 건설회사가 안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상비 신도시가 이제 확정됐으면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겠죠. 먼저 이 신도시 개발 절차를 보시면 개발 구역 지정이 되고 개발 계획 승인이 되고 실시 계획 승인이 나오고 택지 조성 공사를 하고 택지 주택을 분양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상가가 입주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한 6년에서 8년 정도, 또 길게 잡으면 한 6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급 신도시 아파트의 특징은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분양도 미어 터지는 거고 계속 프리미엄 붙고 입주할 때도 미어 터지는 거고 입주하고 나서도 가격이 더 상승되는 게 우리는 A급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B급 신도시라는 거는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 되면 분양가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B급 아파트고, 그리고 B급 아파트의 특징을 하더라도 또 입주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A급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덜 오르지만은 그래도 분양 가격보다는 약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이 C급 신도시 아파트의 특징은 이 처음부터 미분양이에요. 처음부터 미분양인데도 입주하는 시점까지도 미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게 이제 C급 신도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아파트죠. 그 A급 신도시의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신도시 뉴스에 상승하겠죠. 또 아파트 분양을 한다 하면 또 상승한 거고, 신도시 입주 시에는 일시적인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 때문에, 즉 공급이 많고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 가격도 한 2년, 즉 전세 한 번 도는 시점 한 2년 내지 4년 차 정도 되는 순간에는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B급 신도시 기준 아파트는요, 신도시 뉴스의 보합이고요. 뭐 크게 뭐 오르고 말고 없다는 얘기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 신도시가 아파트 분양을 한데도 뭐 크게 오르고 내릴 건 없어요. 다만 약간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는 가격을 하락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입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2년 내지 4년 지나면 원 가격이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급 신도시 주변의 기준 아파트는 이 신도시 뉴스도 보합이고 아파트 분양에도 보합이고 신도시 입주 시에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A급 신도시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판교라고 합시다.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할 때 분양부터 입주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분당 지역도 판교 아파트가 올라가는 만큼 분당 지역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C급 신도시 아파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남도 이제 홍성 쪽에 있는 내포 신도시가 되겠죠. 요것도 똑같은 신도시예요. 세종시하고 내포 신도시는 2030년까지 국가 계획이죠. 똑같은 신도시 개발이에요. 2030년까지. 하지만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A급 신도시는 쭉쭉 올라가는데, 홍성 쪽에 있는 내포 신도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미분양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마이너스 피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하고 나서도 이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발표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신도시 중에서도 오르는 신도시가 있고 좀 적게 오르는 신도시가 있고 안 올라가는 신도시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는 점에서 상기 신도시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지역은 과천 지역에 눈에 쏙 들어오고, 그 다음 지역은 화남 지역이 들어오고요. 인천하고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을 하는구나
한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기 신도시를 보면 분당하고 일산 쪽 이렇게 놓고 보면 작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2기 신도시를 놓고 보면 판교하고 한강 신도시 작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